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선선한 아침과 달리 낮에는 조금 덥다고 합니다. 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32만 1,000원으로 전날 대비 0.49%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2만 4,000원으로 전날 대비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49만 5,200원으로 전날 대비 0.58% 하락했고요. 리플이 203원으로 전날 대비 0.49%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5만 7,300원으로 전날 대비 6.62%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0만 3,100원으로 전날 대비 2.38%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2,110원으로 전날 대비 0.25% 상승했고요. 퀀텀이 1,560원으로 전날 대비 3.63% 상승했습니다. 네,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전문가님, 곧 가상화폐 거래량이 애플을 넘어설 것이란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CNBC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 골드만삭스 외환부석가 젠스 노드빅이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은 약 30억 달러를 넘어섰고 곧 애플의 일일 거래량인 약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래프는 2013년부터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8배 정도 늘어나서 일일 거래량이 약 3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미국의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은 가상화폐 총 시장 가치는 지난 22일 기준 12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조사기관인 탭그룹은 가상화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미국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가상화폐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만큼 인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가격적인 변동 차트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어젯밤에 이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투기, 전략 폭격기 등등을 격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격추시키겠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자, 그런 공포 심리가 자극되면서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 어제 11시쯤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발표하고 바로 급등을 시작했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더 빨리 올라갔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거래소 등장, 그리고 가상화폐, 새로운 가상화폐, 네오의 국내 상장, 또 여러 가지 그 밖에 있는데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를 닦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바로 이 전략,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7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발표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되면서 올라갔는데 어제 8시 정도에 고점을 찍고 횡보로 나간다는 거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퀀텀 보겠습니다. 퀀텀 상승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퀀텀 같은 경우 상승이 더 빨랐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9시부터 쭉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력한 이 추세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꺾이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상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흐린 소식은 없네요. 아싸! 네,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알투처는 많은 소매업체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마존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는데요. 제임스 알투처는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죠. 여러 유명 간행물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믿을 만한 정보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소식에 따르면 아마존의 비트코인 사용 여부는 10월 26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생각만 해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이 가상화폐 채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가상화폐 채굴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인데요. 이에 SBI 홀딩스, GMO 인터넷 등 주요 핀테크 인터넷 업체들이 채굴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니케이는 일본의 일부 개인 투자자는 주식과 외환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옮기고 있다며 GMO와 SBI 홀딩스는 채굴뿐 아니라 거래소까지 설립해 상승 효과를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무려 110개가 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10월 국내에 생길 전망입니다. 핀테크 전문기업 두 나무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체결해 국내의 많은 코인과 마켓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나무는 비트렉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비트도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두 나무의 송지영 대표는 국민증권앱으로 자리매김 중인 카카오스탁의 기술력과 세계적 거래소 비트렉스의 노하우를 접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화폐 거래 환경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야로스레이라는 16세 청소년이 가상화폐 투자로 12,000% 수익을 올려 러시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 채굴붐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한 달 월급은 평균 38,040루블로 우리 돈으로 약 74만 원 정도인데요. 이에 채굴로 보다 많은 수익을 내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러시아는 최근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광부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 규모의 가상화폐 광산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채굴로 수익을 내려면 채굴기 2,000대에 전기세 400만 원 이상을 1년가량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힘들겠죠? 네, 여러분 내일도 꼭 저 보러 오실 거죠? 약속해줘.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지였습니다.